안녕하세요. 면접 강사 은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가직 면접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볼 거고요. 국가직 공무원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도 알려드리고 기출문제를 다 같이 몇 가지 뽑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원래는 제가 소방공무원을 찍을까 국가직을 찍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국가직을 올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동료가 본인의 실수를 발견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공무원들에게 어떤 공직 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등등등의 질문들이 있었네요. 자, 이 중에서도 저와 함께 풀어볼 질문은 동료가 본인의 실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 제시형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대답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 면접관들이 좋아할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누가 나의 실수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내 동료가 나의 실수를 조금 지적을 했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알아차려 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히 업무 진행이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런 기분, 감정을 물어볼 때는 꼭 한 가지의 기분만 있고 감정이 있진 않잖아요. 그럼 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기분도 들 수 있죠. 조금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전문적이지 못하고 좀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작은 실수를 줄일 수 있게끔 하지 않도록 제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피드백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통계직 가겠습니다. 통계직은 최근 2년간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통계청의 적극행정 사례, 통계청 홍보대사는 누구인가? 통계직에서의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적극행정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창의성 있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행위를 얘기하는 걸 적극행정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 통계직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렬에서 우리 직렬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통계직에서는 어떤 적극행정 사례가 있는지 제가 관련해서의 참고 자료를 올릴 테니까 이 부분 꼭 읽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정직 보여드릴게요. 교정직은 징벌의 종류를 아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그리고 교도소 시설이 좋으니까 수용자들이 좀 편하게 지낸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자, 교정직은요, 기출문제도 기출문제지만 이번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참고하세요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원주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기사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좀 대비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업직은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요즘에는 환경 문제에 따라서 농업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뭄이나 태풍에 맞서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직은 정책에 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렬에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유의 깊게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질문을 함께 풀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상사와 지원자가 업무를 하는 중에 의견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맞죠?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어떤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사는 나보다 전문성이 많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좋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질문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대답을 할 때는 상사님과 제가 의견 마찰이 있다면 저는 상사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사님은 저보다 전문성이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또 상황 판단 능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상사님의 의견을 따라보는 편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의견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개인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해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 상사님의 생각, 그런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상황형 질문을 받으시면 진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조금 답변이 세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대답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면접의 마인드로 앞에 있는 이 면접관이 나의 상사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예뻐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나랑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정직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우체국이 개선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수익성을 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체국 택배 요금은 얼마죠?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정직은 제가 답변의 풀이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계리직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전조사서에서는 강동구 택배대란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그리고 개별 질문에서는 블랙 컨슈머 대응 방안, 그리고 우체국 보험 여부,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직을 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인이 아이스크림을 주면은 드실 건가요? 민원인이 업무를 잘 봐줬다고 고맙다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고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는 너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과 비슷한 질문, 민원인이 음료수를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풀이를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세무직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게시 글 쓰는 부분에도 링크를 달아놓고 지금 영상 위에도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방재안전직 보겠습니다. 방재안전직 기출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행안부의 폭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유와 해결 방안을 얘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아까 통계직에서 풀이해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직 보겠습니다. 검찰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민원인이 위법한 사항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직렬이든 간에 우리 직렬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무조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상적인 대답을 하게 된다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좀 지원을 했나? 가볍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검찰 공무원이 하는 일, 이런 것들도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에 관한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여러 직렬에 관한 기출 문제도 알려드리고 같이 풀이도 해보고 또 몇몇 직렬에 대해서는 풀이보다는 이번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하는 자료들도 올려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원한 직렬에 대해서는 왜 풀이를 안 해줬지? 기출문제를 안 알려줬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저는 여기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 제가 답글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무직 기출문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는 없을까요? 뭐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출문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 잘 면접까지 마무리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아마 국가직 자기기술서 쓰는 거 조금 올리려고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